세 번째 강의 첫 번째 시간에는 원 명령과 호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은 여러 번 작성을 해보았는데 이번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원 명령은 중심점과 반지름, 지름, 원주의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원을 작성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의 위치는 리본의 홈 탭 그리기 패널을 보면 여기서 아이콘을 클릭해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 명령을 확장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원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는 서클이고요. 단축키는 C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 명령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수평선과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선 명령을 실행해서 첫 번째 점 지정. 직경 모드가 켜진 상태로 50mm 수평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ESC. 자, 그 다음에 우측 부분에 다시 한번 선 명령. 첫 번째 점 지정.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이쪽으로 50, 왼쪽으로 50, 마지막으로 닫기. 자, 이렇게 해서 수평선과 정사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먼저 이 수평선을 이용을 해서 원을 몇 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중심점 반지름이라는 기능은요. 여러 번 사용을 해봤지만 먼저 클릭, 그 다음에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을 하고 나올 때 저는 여기 있는 요 중간점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중간점 클릭.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그때 반지름 값인 2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반지름 25의 원이 작성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중심점 반지름 기능이고요.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이 중심점 반지름도 명령어가 서클, 중심점 지름도 서클, 그 외에 나머지 방법도 서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 명령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명령 옵션을 아이콘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뿐이지 전부 다 서클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릴 수 있는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중심점 지름을 가지고 원을 일단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클릭. 자, 그 다음에 이 원과 동심원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중심점 또는 이 선의 중간점을 원의 중심점으로 지정하고 여기서 반지름을 몇으로 입력할 거냐면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죠. 지름을 25로 입력하겠습니다. 25 엔터 하고 입력해 주시면 먼저 그려진 거는 반지름 25, 그 다음 그려진 건 지름 25인데 이 반지름과 지름 25, 즉 이 크기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리본의 유틸리티 패널을 보면 측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측정에서 여러분들 반지름을 선택을 해주고 측정할 호 또는 원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현재 선택한 원의 지름과 반지름 값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ESC. 다시 한번 측정. 클릭. 그래서 먼저 그려진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25, 그 다음 그려진 원은 지름이 25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중심점 반지름과 지름으로 원을 작성을 했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콘이 아닌 명령어 또는 단축키로 실행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원을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위쪽 임의의 위치에 한번 그려볼게요. 원의 단축키인 C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에 대한 중심점을 임의의 위치를 클릭하면 명령 옵션에 뭐라고 나타났냐면요. 명령행에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는 지름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상태로 25라고 입력을 하면 엔터. 반지름 25짜리 원을 그릴 수가 있고 다시 한번 C 엔터. 그 다음에 원에 대한 중심점을 먼저 작성된 원의 중심점 객체 스냅의 도움을 받아서 클릭.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명령 옵션 중에서 지름이라는 옵션을 눌러주시면 원의 지름을 지정하라고 여기에서 메시지가 바뀌게 되죠. 그때 25 엔터.
라고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중심점 반지름 또는 중심점 지름 기능으로 원을 그리는데 명령어를 실행해서, 즉 단축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방법도 여러분들 전부 다 서클, C라는 단축키를 입력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먼저 한 가지 설명드릴 건, 개인적으로 원을 작성을 할 때 중심점 반지름 또는 지름이나 상황에 따라서 접선 반지름 또는 접선 이 네 가지 방법은 자주 사용하는데 2점원과 3점원은 사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점원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C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점원과 3점원 접선 반지름 옵션을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점, 3점 접선 반지름은 여기서 옵션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여기서 아이콘으로 선택해 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점원은요, 여러분들이 클릭한 점과 점이 그려지는 원의 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2점원 클릭,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 끝점 클릭,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중간점 클릭을 하면 클릭한 점과 점을 원의 지름으로 지정을 해서 다음과 같은 원이 작성이 됩니다. 자주 사용하진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사용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점원 클릭, 이렇게 해서 두 번 클릭을 해서 원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이어서 여기 있는 3점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3점원은 우리가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은 단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클릭함과 동시에 그 클릭한 지점을 지나가는 원이 작성됩니다. 자, 3점원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직교 모드는 꺼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아래쪽 사각형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한 이쯤으로 클릭하면 클릭한 점과 점을 지나가는 다음과 같은 원이 하나 작성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클릭한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작성해주는 명령이 3점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쪽 사각형에 작성해 놓았던 원은 선택해서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점원 이어서 접선 반지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객체 스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접점이라는 객체 스냅 말씀드렸잖아요. 이 접선 반지름은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왼쪽 선에 접하고 이 아래쪽 선에 접하는 반지름 10짜리 원을 작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 접선 반지름 원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물론 접할 수 있는 객체가 선뿐만 아니라 호 또는 원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접선 반지름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의 첫 번째 접점은요, 우리가 반지름을 몇으로 입력하는지에 따라서 접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의 첫 번째 접점에 대해서는 나는 만약에 이쪽 왼쪽 선에 접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클릭하셔도 상관없고 위쪽을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선 객체를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위치를 클릭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왜냐? 반지름에 따라서 접하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클릭.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10으로 입력하면 엔터. 이렇게 클릭한 지점과 관계없이 반지름 크기에 따라서 이 부위에 접하는 반지름 10짜리 원이 작성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지름을 20으로 해볼게요. 접점 클릭, 20. 다시 한번 접점 클릭, 25. 이렇게 하면은 객체에 접하는 원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이 원과 이 원을 선택해서 지워볼게요. 지우기. 다시 접선 반지름. 자, 클릭 10. 엔터. 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선과 선에 접하는 원뿐만 아니라 다시 명령 실행해서 원과 원에도 접할 수가 있어요. 반지름 10. 네. 또는 원과 선에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 5. 네, 다음과 같이. 자, 그래서 접선 반지름 사용 빈도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잘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접선도 3점원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 점을 지나갈 수 있는 원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객체에 접한다고 해서 객체를 선택해주면 그거에 맞게 원이 작성이 됩니다. 접선. 자, 그래서 이 선에 접하고 이 원에 접하고 이 원에 접하는 원. 다시 한번 이 원에 접하고 원에 접하고 선에 접하고 또는 이 원에 접하고 이 원에 접하고 이 원에 접하고 또는 이 원에 접하고 이 원에 접하고 이 원에 접하는 원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 명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아이콘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자주 사용하는 중심점 반지름이나 중심점 지름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명령어 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중심점을 지정한 다음에 반지름을 그냥 입력해서 그릴지 아니면 지름 옵션으로 그릴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 명령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호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호 명령이란 중심점, 끝점, 시작점, 반지름, 각도, 현 길이 등을 조합하여 호를 작성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지만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호 명령의 아이콘은 그리기 패널에 여기에 호라고 있고요. 자, 단축키는 A, 명령어는 아크라는 명령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 명령을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호를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먼저 중심점의 위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호의 크기, 반지름이나 지름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호의 반지름이나 지름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은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는 방법뿐이 없고 중심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지름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그려진 원은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먼저 제일 위에 있는 3.5입니다. 3.5 클릭. 그래서 직교 모드가 꺼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첫 번째 시작점 클릭. 그 다음에 호의 두 번째 점 클릭. 임의의 위치 클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의 끝점을 클릭해 주시면 클릭한 점과 점을 잇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호가 작성됩니다. 이게 세 점을 지정해서 작성할 수 있는 3점 호고요. 그 다음에 호 명령이 굉장히 호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 방법 모두 다 동일하게 아크라는 명령을 갖고 있습니다. 호도 원과 마찬가지로 명령을 실행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옵션, 즉 그리기 옵션을 이렇게 아이콘으로 구분해 놓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을 해서 그리는 이 방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호의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이렇게 호가 그려지고요.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방향이 위쪽으로 이렇게 전환됩니다. 다시 ESC. 각도 말고 반지름으로 해볼게요.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위쪽으로 호를 그릴 수가 있고 아니면 컨트롤 키를 떼면 아래쪽으로 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을 예를 들어 30을 입력해주면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반지름 30짜리 호가 작성이 됩니다. 반지름 30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중심점과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을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점, 시작점, 끝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지금은 반시계 방향이지만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호가 작성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이콘이 굉장히 그 내용도 설명이 되어 있어서 직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옵션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호를 이어서 연속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연속이라는 옵션을 눌러서 마지막으로 작성된 호에 접하게 새로운 호를 다음과 같이 그리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호를 그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시간에 전부 다 설명드리진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만 가지고도 나머지 옵션들을 활용해서 호를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원 명령과 호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간격 띄우기 명령과 자르기, 연장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격 띄우기 명령이란 선택한 객체에서 일정한 거리로 간격이 띄워진 객체를 추가로 작성하는 명령이 이 간격 띄우기 명령인데요. 이 간격 띄우기 명령 아이콘은 수정 패널에 이 아이콘이 간격 띄우기 아이콘입니다. 명령어는 offset이고요. 네, 단축키는 알파벳 O입니다. 자, 그럼 이 간격 띄우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저는 먼저 수평 길이가 한 120-30mm 되는 이렇게 동적 입력이 켜져 있으면 선의 길이를 확인하실 수 있죠. 120-30mm 되는 수평선을 하나 그리고 ESC, 그 다음에 좌측 부분이 약간 교차하는 한 120-30mm 되는 수직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ESC. 자,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간격 띄우기 명령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저는 이 선 객체를 50mm를 띄우고 싶어요, 간격을. 자, 50mm를 띄우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간격 띄우기 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면 간격 띄우기 거리를 지정하라고 나와요. 그때 저는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 객체의 간격을 띄울 거기 때문에 객체를 선택을 하면 선택한 객체에서 왼쪽으로 간격을 띄울 건지 오른쪽으로 간격을 띄울 건지 방향은 여러분들 마우스 커서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한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간격을 띄우겠다라고 해서 그냥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선택한 객체가 입력한 거리값만큼 간격이 띄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격 띄우기 할 객체는 여러분들이 ESC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클릭,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클릭,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간격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ESC 눌러서 이번에는 이 수평선을 위쪽으로 20mm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간격 띄우기, 그 다음에 20 엔터, 그 다음에 이 수평선을 선택하고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20mm를 띄우겠다고 해서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20mm 선이 이렇게 띄워졌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내가 그 다음에 간격을 띄우고 싶은데 이제는 간격이 20mm가 아니라 30mm예요. 할 경우에는 원래 방법대로라면 명령을 취소하고 다시 30이라고 거리를 입력한 다음에 띄워 주셔야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라면 이렇게 객체를 선택해서 간격 띄울 방향으로 커서를 놓았을 때 이렇게 거리값이 나타나죠. 거리값 20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보드에서 3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띄워주면 명령 취소하고 다시 실행할 필요 없이 계속 다른 간격 값으로 간격을 띄울 수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번에는 10mm,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번에는 40mm. 자, 이렇게 해서 간격 띄우기는 여러분들 처음에 띄울 값을 입력하지만 동적 입력이 켜져 있다면 명령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할 필요 없이 계속 다른 간격 거리 값을 입력해줘서 간격을 띄워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동적 입력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동적 입력을 꺼보면 다시 간격 띄우기, 이번에는 30 엔터. 자, 그래서 제일 우측 수직선을 선택해서 우측으로 갈 때 거리값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띄울 때 여러분들 다른 거리값을 입력하려면 ESC 네, 간격 띄우기 50 엔터 클릭 클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간격 띄우기 옵셋 명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자르기 명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르기 명령이란 객체를 잘라서 다른 객체의 모서리와 만나도록 하는 명령으로서 아이콘의 위치는 수정 패널을 보면 여기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는 트림, 그리고 단축키는 TR이라는 단축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툴팁만 봐도 여러분들 자르기 왼쪽의 이미지가 자르기 전의 이미지, 우측의 이미지가 자른 후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자르기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객체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툴팁에서 안내가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간단하게 이 지금 요 선 밖으로 지금 연장된 이 선들을 여러분들 전부 잘라주고 싶어요. 그때 저는 자르기 명령을 실행을 할 건데, 자, 이렇게 명령을 실행해 주면 바로 다양한 명령 옵션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 객체에 그냥 이렇게 커서만 올려놓아도 현재 클릭했을 때 객체가 어떻게 잘라지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자, 저는 만약에 이 상태로 놓고 그냥 클릭해주면 이 선과 만나는 점까지 선을 이렇게 잘라주고 이 선의 이 부위를 클릭하면 첫 번째 만나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선이 잘라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교차하는 객체가 있을 경우 그 객체까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선을 잘라주기 때문에 다른 작업 없이 그냥 명령 실행 후에 클릭만 해주셔도 객체를 자를 수가 있고요. 또는 클릭한 채로 쭉 커서를 움직이면 지금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 기능이 실행이 되면서 이 울타리 영역에 걸치는 객체가 다음과 같이 한 번에 잘라집니다. 이렇게 자르기 명령이 굉장히 쉬운데요. 저는 그 외 나머지도 조금 더 잘라보겠습니다. 이쪽도 쭉 드래그해서 클릭, 안쪽도 쭉 드래그해서 클릭, 그 다음에 이쪽도 클릭, 그 다음에 이쪽도 쭉 드래그해서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간편하게 자르기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잘라 놓았는데 저는 몇 가지 옵셋 명령을 이용을 해서 객체를 좀 더 교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수평선을 하나 작성을 하고 ESC 간격 띄우기 그 다음에 10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네, 쭉쭉쭉 위로 간격을 띄우겠습니다. ESC. 자, 그러면 저는 이 수직선을 자를 건데요. 이 수직선을 위쪽에 있는 요 부위만 남겨놓고 이렇게 선 하나, 둘 여기까지만 남겨놓고 이 밑에 쪽은 전부 다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한 방법으로는 자르기 명령 실행해서 클릭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이나 클릭해야 이렇게 객체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옵션 중에서 절단 모서리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왼쪽 수직선에 이 지금 걸치는 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그 외의 나머지 아래쪽을 한 번에 전부 다 자르겠다라고 해서 절단 모서리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이 객체를 저는 이 객체 여기를 절단 모서리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이 수직선을 클릭을 하면 저 모서리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모든 선이 한 번에 잘라집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르기 명령을 수행할 땐 다른 명령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객체를 클릭해서 삭제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객체가 교차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절단 모서리를 지정해서 그 외의 나머지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 옵션 중에서 이거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자르기 명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모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모드라는 옵션을 눌러주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빠른 작업이라는 옵션과 표준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빠른 작업이라는 옵션으로
여러분들 자르기 명령이 실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원래 과거에는 트림이라는 명령이 이 표준이라는 방법으로만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주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옵션이 하나 추가되면서 기본적으로 트림이라는 명령, 자르기라는 명령은 이렇게 빠른 작업으로 수행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빠른 작업으로 수행된 결과물이 어떤 거였냐면 ESC, 다시 자르기, 그냥 클릭했을 때 모든 교차하는 객체를 기준으로 잘라지는 이 방법이 빠른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표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는 자르기가 어떻게 실행됐었는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는 다시 한번 교차하는 수직선을 임의의 위치에 하나 그리고 ESC. 자, 선을 임의의 위치에 하나 그리고 ESC. 자, 그 다음에 자르기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모드를 표준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하면 여러분들 계속 이 모드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를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단 모서리를 선택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잠시만요. 모드, 표준, ESC, 자르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트림을 해서 객체를 자를 건데 이때는 클릭을 했을 때 객체가 잘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이 객체는 무슨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냐면 절단 모서리 객체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선들을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 수직선 클릭. 그래서 이 선을 절단 모서리로 지정하겠다, 엔터. 그 다음에 자를 객체들을 선택해 주시면 객체가 다음과 같이 잘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모드는 과거에 사용했던 모드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빠른 작업 모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모드를 선택을 해서 빠른 작업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해 주시면 이 뒤부터 다시 자르기 명령을 실행했을 때 빠른 작업으로 여러분들 진행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연장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명령이란 객체를 연장하여 다른 객체의 모서리와 만나도록 해주는 명령입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르기 명령의 반대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연장 명령의 아이콘은요, 수정 패널에 자르기 명령 옆에 이렇게 확장 버튼을 클릭해주면 연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장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명령어는 extend, 그 다음에 단축키는 EX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르기 명령과 마찬가지로 이곳 툴팁을 보면 연장 명령을 실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쉽게 이 명령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자, 연장 명령을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있는 요 수직선을, 요 수평선을 클릭을 하면 그 다음 만나는 객체까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객체가 연장됩니다. 이 선도 클릭.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연장 명령은 연장할 객체에 커서를 가져다 대고 클릭을 하면 이 객체가 그 다음 만나는, 즉 교차하는 객체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연장할 방향, 예를 들어서 이 선을 우측으로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중간점에서 우측 부분을, 예를 들어 좌측으로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중간 부분에서 좌측 부분을 클릭해주면 되는데 이 좌측은 지금 연장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차할 만한 객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ESC. 이번에는 이쪽에 수평선을 하나 그려서요. ESC. 그 다음에 다시 연장. 그래서 여기 있는 객체를 클릭.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클릭해주면 다음과 같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연장된 객체를 자르려면 자르기, 클릭, 클릭 해주면 다음과 같이 잘라집니다. 자, 이 연장 명령도 자르기 명령과 마찬가지로 설명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연장 명령도 여기 보면은 모드라고 있는데요. 이 모드를 눌러주면 빠른 작업 모드와 표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표준 모드로 했으면 어느 위치까지, 어느 객체까지 연장할 건지 연장 경계 모서리를 지정을 해주셨어야 됐는데
기본적으로 빠른 작업으로 선택이 되면서 그냥 선택한 객체가 만나는 객체까지, 즉 교차하는 객체까지 무조건 연장해 주도록 지금 현재 명령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준으로 빠른 작업이 아니라 표준으로 해주시면 자, ESC 다시 연장. 이때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오는 건 연장할 객체가 아니라 어느 위치까지 연장할 건지 경계 모서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수평선을 여기 있는 수직선까지 연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객체 선택, 엔터. 그리고 경계 모서리를 지정. 클릭해주면 다음과 같이 객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장 명령은 여러분들 자르기 명령에 반대되는 명령으로 아마 한두 번 사용해보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연장 명령도 다시 모드를 표준이 아닌 빠른 작업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명령 옵션이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자르기와 연장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은 끝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사각형 명령과 특성 팔레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명령이란 두 개의 구석점을 이은 직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으로 이 그려진 객체의 특성은 폴리선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 명령의 아이콘은 그리기 패널에 여기 직사각형 아이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는 rectang, 그리고 단축키는 REC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각형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었죠? 선 명령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한번 우리 가로 50에 세로 30짜리 사각형을 선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명령을 실행하고 자, 첫 번째 점을 지정한 다음에 직교 모드와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로 그 상태로 다음 점 50 엔터, 세로 방향으로 30 엔터, 왼쪽으로 50 엔터, 마지막으로 닫기.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선 명령을 이용해서 가로 50에 세로 30짜리 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사각형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사각형 명령을 이용해서 이 크기의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명령 실행을 해주면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구석점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때 저는 작업 화면에서 임의의 위치, 일단 임의의 위치를 첫 번째 구석점으로 지정을 하면 마우스 커서, 즉 다른 구석점을 지정함과 동시에 첫 번째 구석점과 두 번째 지정한 구석점을 이어주는 다음과 같은 사각형이 그려진다는 게 미리 보기로 확인됩니다. 자, 그 상태로 클릭해 주시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즉 두 개의 점을 수평수직하게 이어주는 사각형이 작성됩니다. 자, 이게 직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사각형에 지금은 대략적으로 그렸지만 수치를 입력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려진 직사각형은 일단 지워주시고 직사각형 명령 실행,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석점 지정,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석점과 두 번째 구석점을 지정을 할 때 우리는 점과 점의 위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를 지정하고 싶어요. 그때 지금 커서가 가로 길이에 대해서 지금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50으로 지정을 하고 다른 세로 길이를 입력을 할 때 세로 길이를 입력을 할 때는 탭키로 가로와 세로 길이를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로 30 입력해서 엔터 해주시면 똑같이 가로 50에 세로 30짜리 직사각형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탭키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분들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좌표계를 배울 때 혹시 여러분들 상대좌표 기억하시나요? 이 상대좌표를 사용해서도 여러분들 직사각형을 아주 쉽게 그리실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먼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각형의 길이가 나왔던 건 여러분들 현재 동적 입력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적 입력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상태에서 가로 5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대좌표, 좌표기를 사용할 때 X거리와 Y거리를 구분할 때 무엇을 사용했냐면 콤마를 사용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좌표를 사용할 땐 앞에 아무 기호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단 동적 입력이 꺼져 있을 땐 앞에 알파 기호를 붙였어야 됐는데, 네, 동적 입력이 켜져 있을 때는 아무 기호도 붙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콤마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세로 30 엔터를 눌러주면 네, 똑같이 가로 50에 세로 30짜리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동적 입력이 꺼진 상태라면 직사각형 시작점 클릭. 자, 가로 세로 길이 어떻게 입력해요? 지금 안 나오죠? 네, 알파 50 콤마 30 엔터 눌러주시면 클릭한 네, 상대좌표는 네, 마지막으로 지정된 점을 기준으로 XY 거리로 정의하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알파 50,3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네, 다음과 같이 네,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저는 동적 입력을 켜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직사각형을 작성을 해보았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경우보다 아마 이 직사각형 명령을 이용해서 그리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양한 명령 옵션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직사각형 설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명령 실행한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명령 옵션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는 이 폭이라는 명령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폭 옵션을 눌러주고 지금 직사각형의 선폭 지정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기본값이 0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저는 여기에 두께값을 5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5 엔터.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첫 번째 구석점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커서로 이동해 보면 어떻게 돼요? 네, 원래는 두께가 없는 그냥 선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이 작성이 됐지만 이렇게 폭, 선의 두께가 지정되어 있는 직사각형이 작성되면서 50, 탭 30 이렇게 두께를 적용한 직사각형도 여러분들 명령 옵션의 폭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폭은 0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ESC. 자,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그러면 제가 직사각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명령을 이용해서 작성한 객체의 특성은 폴리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특성 팔레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특성 팔레트란 선택한 객체의 특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팔레트로서 도면층이나 객체 특성이나 문자 내용 등 편집 가능한 특성을 이 팔레트에서 편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특성 팔레트의 아이콘, 특성 팔레트를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은요. 리본의 뷰 탭을 눌러주시면 팔레트 패널에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팔레트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본에서 아이콘으로 팔레트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숫자 1번을 눌러서 컨트롤 1을 눌러주시면 이 특성 팔레트를 켜고 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선택한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데 먼저 저는 선으로만 작성한 이 사각형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보면 지금 현재 특성 팔레트에서 선 4개가 선택됐다고 나오고요. 다른 정보가 아무것도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치가 X 위치, Y 위치 전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선의 길이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는데요. ESC. 자, 저는 직사각형 명령을 이용해서 작성한 이 사각형은 한번 선택을 해보면 선과 다른 형태를 띱니다. 하나의 객체로 선택이 돼요. 먼저 그려진 선은 여러분들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거나 다음과 같이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이 직사각형으로 작성한 이 객체는 하나의 객체로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특성 팔레트에서 폴리선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과는 다르게 현재 정점의 XY 위치
그 다음에 요 가로 세로 길이를 합친 계산한 면적, 그 다음에 길이는 둘레에 해당하는 값이 이 특성 팔레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용해서 선명령을 이용해서 그려진 사각형은 그냥 하나의 객체, 단일 객체인 선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폴리선, 직사각형 명령을 이용해서 작성한 객체는 폴리선 객체로 인식되면서 하나의 객체, 이 폴리선 객체가 단일 객체가 아닌 하나의 객체로 인식되면서 면적과 길이, 둘레도 확인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만 확인 가능하느냐? 아닙니다. ESC. 자, 저는 중심점 반지름 기능으로 반지름 25짜리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을 선택을 해주면 객체의 특성이 원이고 이 원 현재 중심 원점을 기준으로 x, y 위치가 나타나고요. 반지름은 몇인지, 지름은 몇인지, 원주, 파이디 값, 면적, 4분의 파이디 제곱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원주와 면적이 이렇게 특성 팔레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간단하게 선과 폴리선과 원 객체만 선택해서 특성을 확인했지만 여러분들 그 외에 현재 작업 화면에 작성되는 모든 객체의 특성을 특성 팔레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이 특성 팔레트에서 편집 가능한 그러한 객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원이 지금 반지름이 25인데 반지름을 15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반지름 15, 엔터.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중심 위치 그대로 반지름 15로 변경되면서 지름, 원주, 면적까지 한 번에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특성, 현재 선택한 객체의 모든 특성이 수정 가능한 게 아니지만 수정 가능한 객체 같은 경우 우리가 나중에 다뤄볼 문자 같은 경우도 문자의 내용이나 스타일 같은 경우 여기 특성 팔레트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특성을 확인한 다음에 ESC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끝으로 설명 하나 드릴 건 이 특성 팔레트는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필요할 때만 켜서 사용하면 여러분들 오토캐드로 작업하는데 속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사용을 했다면 이렇게 컨트롤 1키를 누르거나 닫기를 눌러서 끄고 다른 작업을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직사각형과 특성 팔레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분해 명령과 결합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해 명령이란 복합 객체를 단일 객체로 분해하는 명령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합 객체란 폴리선, 치수, 블록 등과 같이 선택했을 때는 하나의 객체지만 여러 개의 특성을 갖는 객체가 모여서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진 그러한 객체를 복합 객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전 시간에 직사각형 명령을 작성해 보면서 폴리선이라는 객체를 작성했는데 이 폴리선도 하나의 복합 객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해 명령의 아이콘은요, 리본, 수정 패널에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는 explode, 단축키는 X입니다. 자, 우리가 분해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이전 시간에 작성했던 직사각형 명령을 알아보면서 작성했던 이 객체들을 일부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선 명령을 이용을 해서 작성했던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확인했었지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각각의 선 객체가 선택이 되고 우리 특성 팔레트를 실행을 했을 때 현재 선택한 객체의 특성이 선이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직사각형 명령으로 작성했던 객체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의 객체로 선택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객체의 특성도 폴리선이다 라고 여러분들 먼저 그렸던 선으로 그렸던 객체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었는데 즉 이 폴리선이 4개의 선이 합쳐진 하나의 객체다. 즉 이 직사각형은 각각의 4개의 선이 합쳐진 하나의 객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explode 명령을 실행을 하고 여기 폴리선으로 되어 있는 이 사각형을 저는 각각의 단일 객체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객체 선택한 다음에 엔터. 그 상태로 여러분들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바로 분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특성 팔레트에서 확인해보면 현재 선택한 객체의 특성이 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해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ESC 누르시고, 자, 위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위쪽은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명령을 이용해서 작성한 객체인데요. 우리가 명령 옵션 중에서 폭이라는 옵션을 지정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께가 적용된 직사각형이 그려졌었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 객체를 저는 explode, 그 다음에 선택, 엔터. 이렇게 여러분들 분해를 하게 되면 폭이 적용됐던 옵션은 제거가 되면서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각각의 단일 객체, 선 특성을 갖는 객체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 객체를 쉽게 여러분들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다음과 같이 분해한 객체는 결합 명령으로 다시 되돌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분해한 요 선이 폴리선이 선으로 변경이 되었죠. 이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결합 명령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속성을 갖고 있는 복합 객체, 속성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치수나 블록과 같이 속성을 갖고 있는 복합 객체는 분해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되돌리는 방법 알아보기 위해서 결합 명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합 명령이란 선이나 곡선 객체의 끝점을 결합하여 단일 객체를 작성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콘의 위치는 이 수정 패널을 확장해 보면 여기에 결합 명령 아이콘이 있고요. 명령어는 join, 단축키는 J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선을 다시 결합해서 폴리선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동일선상에 있는 선들을 한번 결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선 명령을 실행을 하고, 자, 첫 번째 점을 임의의 위치를 지정을 한 다음에 직교 모드가 켜진 상태로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네 번 클릭, 다섯 번 클릭, ESC 클릭을 하면 현재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선으로 보이지만 이 선은 총 5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5개의 선의 특징이 끝점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선과 이 선의 끝점이 다음과 같이 딱 붙어 있다. 자, 이러한 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 결합을 하면 하나의 객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5개의 선이라고 나오는데, ESC, 자, 수정, 결합, 그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은 명령행의 메시지가 나타나요. 5개의 선이 1개의 선으로 결합됐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객체를 선택해보면 하나의 선으로 결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 선 위에 또 다른 선이 겹쳐 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선이 겹쳐 있다. ESC. 제가 이 선 위에 여러 번 클릭을 해서 여러 개의 선이 겹치도록 했는데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 총 5개의 선이 지금 현재 선택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선택된 상태로 수정, 결합 눌러주시면 5개의 선이 1개의 선으로 결합되면서 선택하면 하나의 객체로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결합을 했을 때 그냥 선으로 결합이 됩니다만, 동일선상에 있지 않은 끝점이 만나 있는 이러한 객체들은 여러분들 결합을 하면 폴리선으로 결합이 됩니다. 자, 지금은 다음과 같이 선이죠. ESC, 수정, 결합, 직사각형 선택, 엔터.
눌러주면 4개의 객체가 1개의 폴리선으로 변환되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 여러분들 다시 폴리선으로 변환되었고 여기에 면적과 길이가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직사각형 명령에 대해서 알아볼 때 선으로 작성했던 객체였죠. 그래서 객체 전부 다 선택, 선이고 수정, 결합 클릭해 주시면 4개의 선이 하나의 폴리선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폴리선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일단 선으로 객체를 작성한 다음에 결합 명령을 이용을 해서 폴리선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선으로 작성한 객체도 얼마든지 분해해서 각각의 개별 단일 객체인 선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도 되죠. 선 명령 실행해서 저는 이렇게 약간 계단 형태로 선을 임의로 한번 작성을 한 다음에 ESC 자, 그 다음에 결합 객체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하나의 폴리선으로 선이 결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일선상에 있는 선은 하나의 선으로 결합되고 동일선상에 있지 않은 끝점이 만나는 선들은 하나의 폴리선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 호도 결합시켜서 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방법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쪽에 길이가 50mm짜리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평선 엔터. 자, 그 다음에 그리기 명령에서 호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라는 이 옵션을 가지고 자, 직교 모드가 꺼진 상태로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커서를 움직여 준 다음에 반지름 25 엔터. 호가 작성이 되었고요. 다시 위쪽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명령 실행. 이번에는 우측부터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마우스 커서를 움직였다가 호 형태가 나오면 25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반지름 25짜리 호 2개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어요.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호로 선택이 되고 반지름이 25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끝점이 만나 있는 이 호를 여러분들 결합을 하면 원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해서 이 상태로 결합 명령을 실행을 하면 메시지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 호 세그먼트가 결합되어 원을 형성합니다. 원으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얘를 클릭해 주시면 우리가 작성했던 호가 하나의 원으로 결합이 되면서 객체의 특성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분해 명령과 결합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